탄자니아 대통령 아주 용기 있는 인물이네요. 중공은 역시 황당하겠구만. 잘했어요. 늙으면 탐욕이 강해진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래서 독재 국가들이 사라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아프리카 대통령이 오직 한국에게만 극찬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에게 당한 배신에 분노하며 중국과 단교하겠다고 선언. 시진핑 주석을 향해 미친 개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반면 중국은 뜻하지 않은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수천억을 쏟으며 공을 들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것일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돈 안 갚아. 대통령의 폭탄 선언의 관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작정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행동에 당황한 것은 돈을 빌려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존 마구풀리는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식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선언. 술 취하지 않고 서야 할 수 없는 미친 계약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죠. 그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전임 대통령 자카야 키크테가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탄자니아 중요 항만 바가모이가 있었죠.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 대규모 항만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손을 내밀며 각 국가 수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렸던 1대1로 프로젝트에 속은 아프리카인들은 차이나머니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차이나머니를 받아들여 바가모요 항만 건설에 들어갔죠. 당시 시진핑 주석이 탄자니아를 찾을 때만 하더라도 소말리아 인근은 해적들 기승에 웬만한 무장을 갖추지 않고는 아프리카 유역 일대를 오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대규모 1대1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던 중국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밖에 없었죠.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규모 군대가 이들을 호위해야 하고 이들이 머물 항만 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항만 시설의 필요성을 직감.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둘러보다 탄자니아에 위치한 바가모이 지역이 최적의 장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소말리아 해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이 깊어 대형 상선은 물론이고 대규모 전투함까지 정박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을 이용하면 향후 중국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탄자니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쌓아가던 중국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항만 건설에 자신들이 돈을 대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의 표시를 하며 자카야 키크테를 구슬렸고 자카야 키크테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맺어버린 것이죠. 중국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돈을 빌려 항구를 짓는 대신 항구 사용권은 중국이 99년 동안 가져가며 중국 항구 내 활동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는다. 중국이 내건 조건은 국가 간 계약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99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용기간 설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자니아가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항구를 중국 땅으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존 마구풀리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심지어 중국 정부가 숨겨진 조항까지 공개하면서 탄자니아 중국 간 맺은 계약이 더 황당한 계약인 것이 드러나는데요. 항만 가동 후 세금 계산 및 감사는 중국 당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항구 내에서 탄자니아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바가모요 항구가 건설될 경우 북부 탕가부터 남부 무트와라에 이르는 넓은 탄자니아 해변가 영역에 또 하나의 거대 항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계 곳곳에 중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미얀마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역시 중국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상설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해
적도기니와 접촉. 적도기니를 오랜 기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와 협상 끝에 바타항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해안 일대 기지가 전부였다면 이번 적도기니의 해군 기지 건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서양과 맞닿은 곳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미중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과거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적도기니 기지에 미사일을 설치, 미국을 겨냥해 대규모 집중 포화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군 기지 건설을 빗대어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이 진주 목걸이를 닮았다고 말하며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렀는데요. 집요할 정도로 각 국가의 차이나머니를 투여한 덕분에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하나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갑작스럽게 쏟아진 차이나머니에 반해 중국을 환영하며 받아들였죠. 그러나 중국의 실체를 목도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협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벗어나려고 했지만 잠원으로 종속됐기에 유럽 국가들에 의해 강제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시 한번 중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다행히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자신들을 도와줄 국가를 찾았습니다. 중국 대신 탄자니아가 손을 내민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중국과는 다르게 탄자니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존 마구풀리 대통령의 마음에 든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핵심 공약에 해당하는 대교 건설 프로젝트까지 한국 기업에게 맡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자니아 무역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 살람에서 건설한 뉴셀린더 교량은 탄자니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22년 올해 완공을 맞이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중요 도시 다르에스 살람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면적의 서울 인구만큼 많은 수가 몰려있는 곳으로 다른 아프리카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층 빌딩과 높은 아파트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탄자니아인들 역시 출퇴근을 위해 다르에스 살람에 있는 도로를 이용 경제산업 중심지인 음사사니메사니 지역을 통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교통체증이 심한 다르에스 살람의 주민들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및 신도로 건설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존 마구풀리 대통령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공약으로 뉴셀린더 교량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바로 들어간 핵심 사업이 바로 이 교량 사업이었죠. 한국 건설의 위명을 잘 알고 있던 마구풀리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콕 집어 교량 건설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이미 카중굴라 대교를 비롯해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한국 건설 실력을 마구풀리 대통령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 마구풀리 주변에 몰려들었으나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내치고 한국 기업을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죠. 총 연장 6.23km 도로 및 교량 건설이었고 GS건설이 총 건설 현장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완성도와 속도로 마구풀리 대통령에게 충격을 주었죠. 새롭게 짓는 대교의 건설 비용은 대략 1억 700만 달러, 한화로 128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탄자니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액수였는데요. 그러나 교량 건설 사업비 모두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이 DCF에 지원하면서 탄자니아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주권국가를 무시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마구풀리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 조건이었죠. EDC 프로 들어간 돈은 탄자니아가 갚긴 해야 하지만 30년 동안 천천히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 역시 0.5% 수준으로 충분히 탄자니아 정부 예산 안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한국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는 중국 자본을 받지 않고 한국과만 손을 잡기로 결정, 한국에게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의뢰한다고 할 정도였죠. 올해 완공된 뉴셀린더 대교는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완공된 대교가 탄자니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전망과 바닷바람을 보기 위해 일부러 걷는 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보도했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 탄자니아에 깊숙이 개입하려던 중국이 한국의 존재 덕분에 사업 수주에 실패하며 오히려 한국이 탄자니아에서 영성을 떨치게 도와준 셈인데요. 중국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일대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 중국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더 승승장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과의 사기 계약을 파기해도 국제사회는 비난을 안 합니다. 탄자니아는 돈 갚지 마셔요.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중국이 건설한 모든 시설들을 탄자니아로 귀속시키셔요. 이기적인 것들이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탄자니아 응원합니다. 다만 저희는 중국 의존도가 생명줄 수준으로 높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중국인들의 매너는 전 세계적으로 원망대상. 저질 인간성으로 지탄이 대상 나는 많이 보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